PAC와 어린아이, 그리고 부모 역할. 아이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를 돕는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부모가 좋아하지 않으면 바뀌어야 하는 건 아이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도 가족들의 노력이 없으면 말썽을 부리는 아이는 개과천선할 수 없습니다. 이번 장의 목적은 아이의 변화를 원하는 부모를 돕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자녀 양육 전문가라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소아정신과 의사, 소아심리학자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실험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아이를 완성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이가 상담을 받는 건 아이의 재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부모도 재양육되지 않으면 이런 노력은 돈 낭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많은 부모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들이 말려들고 싶지 않아서 아이만 치료를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대체로 많은 부모들은 아이 문제를 판도라의 상자로 인식하고 그냥 내버려 두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족의 비밀이 드러날 바에야 차라리 관련 서적을 읽거나 신문 칼럼란에 고민을 털어놓고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끔찍하지 않아? 라는 게임만 되풀이합니다. 그들은 아이는 성장 중이며 그럴 때는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불확실한 원칙에 희망을 걸고 인내심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답은 구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아이보다는 더 크다는 사실에서 작은 위안을 얻으면서 힘겹게 아이와 씨름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의 몸집이 더 크다는 사실을 폭력과 정신적, 신체적 학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가 부모보다 더 커지면 응징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 벌어지는 비극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꼭 이래야만 할까요? 이번 장의 목적은 PAC를 응용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개선하고 아이들끼리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정신분석학자들은 어린 시절의 가족 환경이 아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지만 그들의 치료 이론에 아이들을 직접 상담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이들과는 소통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이 상담은 아이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른인 부모의 노력 없이는 별 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종합적인 아동 임상 치료 체계는 1920년대 아동 상담소가 생기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부모와 아이가 치료 경험을 함께할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이는 놀이치료로 치료를 받고 부모는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여 양육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 방법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잠재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부모와 아이 모두 감정 표현을 쏟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깨끗이 씻어내려고 장난감이나 다른 상징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해서
고통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자신의 분노를 내보이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엄마 인형을 변기에 쑤셔박거나 여동생 인형의 팔을 부러뜨리는 행동을 하면 다음 미팅에서 이런 사실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치료사들은 아이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면 그 빈자리에 아이의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서리라고 여깁니다. 사회복지사와 상담한 부모가 새로운 통찰을 받아들이고 긍정적 태도로 아이를 대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엄마 아빠 싫어를 여러 번 반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 사랑해가 나온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생긴 부정적 감정의 근본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탓에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오히려 감정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다는 말을 들은 아이가 총사령관이 되어 집안을 전쟁터로 몰아가는 통에 상황이 더욱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비약과 비슷합니다. 전비약으로는 순간의 코막힘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미래의 코막힘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또 평생 감정을 마음대로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이런 치료 방법이 잘못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감정 표현이나 전비약이 치료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료에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초기 치료법은 부모가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아이 행동 교정과 아이의 태도 변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교류 분석에서는 부모와 아이의 교류가 변화하기 위한 부모의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도 곧바로 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해주는 첫 번째 사회 조직이 가정인데 외부 압력 때문에 가정의 역할이 갈수록 약해지고 심지어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뉴스 및 오락 프로그램의 난립, 그리고 온갖 요구에 직면하면서 오늘날의 엄마들은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좌절감과 맞서 싸우느라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모순투성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끔찍한 전쟁 소식을 전하다가 몇 초도 안 되어 획기적인 염색약을 사용하면 즐겁고 새로운 삶이 된다는 통에 엄마들의 감수성은 무뎌져 갑니다. 그녀의 부모 자아는 아이가 야구팀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남편의 부모 자아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자신의 어린이 자아와 내면의 대화를 나눈 그녀의 부모 자아는 자신을 엄마로서 실패작이라고 판단합니다. 서로 고함치던 아이들은 그녀한테까지 고함을 질러댑니다. 그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얻으려고 책을 읽지만 데이터끼리 충돌하며 어떤 데이터는 체벌도 좋다고 말합니다. 데이터끼리 충돌하는 동안 그녀의 감정은 저 작은 악당을 흠씬 두들겨 패고 싶다는 지점까지 끌어오릅니다. 그녀의 집에는 가사를 편하게 도와줄 물건들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혼란을 끝내고 질서를 이끌어줄 도구가 필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판단하도록 도와주고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질문, 어떻게 해야 내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현실적인 답을 찾도록 도와줄 도구 말입니다. 어쩌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엔 좋았어. 현대 심리학 관련 책들이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 할머니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옛 시절이 훨씬 좋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게셀과 일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 50년 전만 해도 자연계와 인간관계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맞춰 좀 더 질서 있게 확장했다. 집은 넓었고 가족 구성원도 많았으며 형제도 많았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누군가 옆에서 아이의 욕구에 맞춰 좀 더 넓은 세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 집 주변에는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들판과 초원, 과수원 같은 확 트인 공간이 있었다. 헛간과 돼지우리, 닭장, 목초지에는 가축들이 있었고 아이처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 가축들도 있었다. 아이는 짐승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었다. 이런 환경에 시간이 변화의 마법을 부렸다. 오늘날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예전 아이들처럼 많은 사람 친구나 동물 친구가 곁에 있지 않다. 교외에서 사는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 역시 몇 개의 방과 베란다와 앞별로 줄어들었다. 아니, 창문 한두 개가 달린 방 하나로 줄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오늘날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이나 다양한 어른들과 친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한탄합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의 멋진 경험을 잃었을 뿐 아니라 안방까지 밀려드는 온갖 무서운 소식과 만나야 합니다. 물론 전쟁이나 잔악한 범죄는 시대를 불문하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아이들은 텔레비전에서 적나라하게 전하는 이런 소식들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생기는 기본적인 어려움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인종폭동과 눈을 가린 총살을 기다리는 어린 포로들, 대량살상, 지구 멸망의 가능성을 논쟁하는 세계 지도자들, 내 딸의 표현에 따르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의 소식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가상인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저건 뉴스일까 아니면 영화일까? 저 사람은 기병대 대장일까 아니면 주지사일까? 흡연은 암을 일으키는가 아니면 그냥 연기인 건가? 1962년 쿠바 위기가 닥쳤을 때 내 딸 하이디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원폭 대피 훈련을 배운 뒤 아이는 엄마에게 엄마, 전쟁이나 폭탄 같은 얘기 해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대답합니다. 좋아 하이디,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자 하이디는 다 말해줘 엄마. 나는 그게 뭔지 하나도 모르잖아.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린 양이 뛰놀고 노란 꽃이 만발한 평화로운 초원도 아니고
셜리 템플이 노래하는 멋진 배 롤리팝도 아닙니다. 분노와 대립의 소리가 너무 커 대통령의 암살과 좀도둑의 어리석은 죽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알고 싶지도 않기에 모든 소리를 꺼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윌 로저스는 학교는 이제 과거의 학교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았던 옛 시절 역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만큼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나쁜 소식을 옆집 일처럼 생생하게 전해 들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일어나는 문제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세상을 감당할 아이들의 어른 자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줄 적절한 도구를 부모가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